수도권 빼고 당연히 서울이 최애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네네. 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지방 중엔 너네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이라고 여쭤보면 네네. 당연히 부울경이고 그 부울경 중에서도 지금 너네 어디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니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모 대기업에서 많이 찍었고 추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울산, 네, 울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상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만남의 장소. 네, 하고 있는 대구, 네. 그쵸. 전국 투자자들의 만남의 장소 네네. 대구 이렇게 이제 딱 두 개인데 그걸 진짜 딱 정리를 해오셨어요 오늘. 네네, 맞습니다. 그쵸? 대부분 다 이제 투자를 좀 하셨던 투기꾼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계신 물건들 정리하기 바쁘셨을 거고, 맞습니다. 저 또한 뭐 물건 정리한다고 바빴고, 뭐 네. 역전세에 뭐 마피에 팔고, 뭐 네.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네. 남들처럼 열심히 네. 매도하고, 또 이게 사람이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또 살만한 물건들 또 찾아서 보고, 아, 또? 네. 또 사? 그 상황에서도 또 찾아보고, 또 경매 물건도 많이 보고 그랬었죠. 장이 조금 전국적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전국이 다 따로 놀아요. 이제 예전엔 작년만 해도 이제 전국이 다 안 좋았다라면 지금 수도권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도 이제는 뭐 대구도 좋은 이제 단지들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이제 사야 될 만한 것들이 좀 더 보이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은 확실히 작년에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위 수강생분들한테. 아, 울산은 작년에 확실히 돌아서긴 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보다 최소 6개월 정도는 더 빠르니까. 빠르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현실로 좀 나오면서 뭐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 라이레스라고 울산에서 이제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양권이 지금 또 요번에 줍줍 현장 오랜만에 떴다방을 봤거든요. 제가 몇 년 만에. 보통 떴다방을 보면 떴다방을 보고 기분이 좋진 않은데 요번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가웠습니까? 네, 반가웠어요. 악수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이야.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오랜만이야. 네. 그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시장이 다르게 돌아가구나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도 지방 광역시별로 다 이제 다른 분위기라서 네. 재미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자시니까 이렇게 따로 노는 장이 좀 더 재밌지 않으세요? 확실히 재밌죠. 네.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뭐 울산이라도 뭐 울산의 분양권 아파트 재개발 뭐 대구도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구축 기축 다 이제 다르게 돌아가니까 네. 그것도 재밌기도 하고요. 휘파람쌤과 함께하는 대구 부동산 이야기. 네, 블로그 휘파람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 분위기 다르고 재개발 분위기 다르기 때문에 네. 재개발 이야기를 작년에도 잠깐 저희가 임장도 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재개발 분위기들이 또 달라져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한 2개 정도, 2개 구역 정도만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한 10개 구역 정도는 제 블로그에 어느 정도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거 예전에 강의 내용들이었는데 그냥 블로그에 써버렸어요. 대구 미분양은요. 네. 지금 9,667세대잖아요. 이게 이제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네. 다행히도 이제 미분양이 좀 줄긴 했어요. 가장 많았을 때가 작년 초였는데 13,000세대.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10,000세대 미만으로 아직까지 많죠. 네, 아직까지 많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지인에서 가져온 건데 파란색 박스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짝대기거든요. 네. 보시면 일반 미분양은 줄었어요. 네. 일반적인 미분양은 10,000세대 미만으로 줄었는데 네.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다. 살짝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강의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실거주자분들한테 올 중순까지는 구입을 하셔라고 했던 게 좋은 분양권들이 지금 2분기까지 이제 3분기죠. 2분기까지는 거의 입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건 속된 말로 안 좋은 분양권들 입지가 조금 나쁘거나 네. 아니면은 분양가가 높거나 그런 분양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 후 미분양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대구의 마피 8천, 뭐 1억 뭐 이런 분양권들 있죠. 사실 걔네들은 막상 가면 손이 안 갈 거예요. 입지가 빠지거나 분양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양권이 피 1억에서 7억을 하는데 안 좋은 분양권 입지가 안 좋거나 세대수가 낮은 분양권들이 예를 들어 분양가가 이미 7억이에요. 그러니까 마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면 네. 분양권에 손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가서 보면
네네, 그렇죠. 입지가 좀 빠지거나 네. 분양가가 높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그러니까 마피가 나오죠. 마피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피 1억 5천에도 지금 안 팔리는 그런 단지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대구가 미분양은 줄고 있지만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조금 소폭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안 좋거나 분양가가 높거나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분양권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빨간색 박스가 다 대구의 분양권이죠. 네. 예,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지만 많은데요? 아직까지 빨갛게 물들었죠. 아직까지 많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생각하시면 많아요. 되고 이게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네. 와, 많구나. 사실 대구 이제 타지분들이 대구 오시면 온 동네가 다 크레인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예, 진짜. 예.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 네. 이게 그 지역을 가면 다 크레인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 아직 입주가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저한테 제일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언제 그러면 대구가 좋아지겠냐고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질문이 애매한 게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들, 좋은 이제 분양권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또 실거주자들 위주로 거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우리 임장 갔을 때 네. 그 신월성의 월베아이파크라는 단지 알록달록한 색깔, 파스텔 색깔 네,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지금 2달 사이에 거래가 한 60건 정도 됐더라고요. 네, 물론 세대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무슨 일은 없고요. 그냥 거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냥 실거주자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구가 거래가 제일 많았을 때가 이 시기잖아요. 20년 가을에. 네. 이때 폭등했을 때인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조정 지역을 맞고 이제 하락을 하다가 전국이 다 그랬겠지만 20년 1월, 그러니까 23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거래량이 가장 작았다가 그 보금자리론 있죠.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거래가 좀 늘었다가 작년 가을에 소폭 조금 상승을 했다가 대구가 다시 주춤하면서 올 초부터 한 3월 이때부터 확실히 저희가 느끼기에는 거래가 많이 됐고 그리고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을 보면 그러니까 타 지역 분들이 샀느냐, 그러니까 그 대구 분들이 샀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대구 분들이 샀다, 실거주자 분들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조금은 이제 보셔야 될 게 3월, 4월 달 152건, 187건이죠. 네. 서울 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발대 같다. 조금 투자를 하셨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표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네. 타지분들도 지금 많이 어느 단지에 지금 오고 계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시계를 보시면 뭐 당연히 매매는 뭐 분위기가 안 좋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전세가가 네. 빨간색 박스가 전세가가 지금 아직까지도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가 워낙 많으니까 대구에 지금 1등 아파트가 뭐 힐스테이트 범어, 범어 W, 일명 범더라고 하는데 범더. 범어 W가 지금 13억 5천 정도에서 거래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근데 5억이 안 해요. 그럼 전세가율이 한 40%, 30%? 울산 같은 경우는 1등 아파트가 뭐 10억이면 전세가 6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거의 네. 뭐 강남 수준의 전세가율인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너무 안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신축들 입주하는 아파트도 지금 2억 5천 선 8사 기준으로 2억 5천을 하니까 구축들은 아예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전세가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분면인데 네. 사분면도 보시면 이게 21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거든요. 네.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다가 작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뭐 여름, 가을 소폭 상승했다가 매매가만 살짝 올랐다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보면 다행히도 지금 매매가 하락폭이 좀 크잖아요. 컸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다행히도 소폭 이제 약간은 안정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데이터 이거 하나만으로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평균치라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그러니까 좋은 신축과 뭐 1등 아파트 선호하는 단지와 구축과 선호하지 않는 단지의 지역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대구가 앞으로 더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단지 하나하나 지역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다르고 분양권 다르고 재개발 다르고 조금 그래서 스터디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지역, 시황 이렇게 적었는데
범삼 그러면 안삼. 범삼 안삼 우리가 임장 갔었던 네. 범원 애거리 여기가 범원 애거리잖아요. 네. 8개 단지, 6개 단지 정도가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1등이 힐스테이트 버머, 최근에 입주했던 버머 W, 요 만촌, 힐스테이트 만촌, 만촌 태왕 두 개가 이제 분양권 상태거든요. 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만삼 우리가 임장 갔었던 자이르네랑 의자 막 쳐놓던. 그렇죠, 그렇죠. 자이르네랑 그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7억이었어요. 그 9억 3천까지 갔다가 최근에 14억 6천, 14억 9천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16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뭐 괜찮은 매물을 잡으려면 그래도 15억은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많이 올라왔네요. 네. 전고점이 17억이었는데 15억 이상이니까 지금 살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한 9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 그냥 다 따로 노니까. 이건 이제 버머 W라고 이제 입주를 시작을 12월부터 했어요. 그 버머 네거리에 보면은 왜 색깔이 파란색으로 해서 입주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된 단지가 있는데 네. 이 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유명하죠. 지금 거래가 13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힐스테이트 버머보다는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지만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입주가 다 끝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제 두 단지를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버머 W가 13억 5천. 버머 W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가 뭐 지금 한 4억 5천, 5억을 못 받아요. 13억 5천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범떠가 지금 전세가가 4억 5천이니까 네. 뒤에 어떻게 봐도 다 3억, 뭐 3억 5천, 잘 받아야 3억 5천, 뭐 이제 수성구 외 지역은 뭐 3억 5천, 아니 3억, 2억 5천 신축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따지고 보면. 만촌 내거리에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라고 일명 만촌 태왕 입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7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네. 저희가 호랭이님이랑 임장했을 당시만 해도 이제 완전 분양권 상태였잖아요. 네.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것까지만 제가 네네.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 수성구는 수성구인 게 만촌 태양 디아나스가 지금 얘가 분양가가 한 9억 선 이제 확장비랑 해서 옵션이랑 해서 9억이 좀 넘었었는데 지금 피가 한 7천 정도 84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대형 평수 있죠. 40평대는 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드리면 못 구합니다. 40평대를 없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그리고 62평이 있거든요. 여기 60평대가 있는데 걔는 지금 피가 2억 5천에도 안 팔아요. 지금 상황에. 지금 2억 5천 했다가 2억 8천 냈다가 다시 안 팔 거야 했다가 이제 매도자, 완전 매도자 우위인 그런 지금 대구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대형인데. 대형인데 왜냐면 잘 사는 동네니까 현금을 들고 오는 오히려 보통 우리가 이제 중도금 대출이 없거나 하면 팔아먹기가 더 힘들거든요. 분양권이. 네.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현금 들고 오는 그런 지역에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에도 84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피까지 하면 1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힐스테이트 만촌이 이제 왼쪽 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도 84가 한 피가 한 7천 정도. 여기도 42평은 괜찮은 그 향에 42평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수성구다 보니까 대형 평형 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촌에 맞은편에 보면 여기 이제 아파텔이 있거든요. 네. 아파텔이 지금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피 일학을 해도 이제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다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임장을 갔었던 만촌 3동 네. 자이른에 의자 던졌다. 네. 자이른에가 지금 보시면 지금 호가상은 12억이 넘게 나와 있거든요. 12억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최근에 거래된 게 10억 이상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할인 분양하면서 8억대 뭐 이렇게 분양 9억대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다행히도 지금 거래는 10억 이상 올랐죠. 한 1억 이상. 다행히도. 다행이죠. 한 1억대 이상이 오르지 않았을까. 10억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른쪽에 있었던 이제 만삼이라고 하죠. 만촌 삼정 그린코 아이즈 파크가 지금 현재는 한 9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억대 초반, 한 9억에서 10억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대구에 지금 현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힐스테이트 버머가 한 15억 정도, 버머 W가 한 13억 5천, 그리고 말씀드렸던 만촌 태양 디아너스 힐스테이트 한 10억 선, 10억, 11억 선, 자이른에도 지금 살려면 10억 이상, 10억 정도. 그러면 대구의 1등 아파트는 한 15억, 13억 5천, 2등은 한 10억 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버머 아이파크라고 분양했던 단지가 있는데 걔는 아직 전매 제한이라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피 같은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넘어가긴 할 건데 버모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뭐 분양 분위기도 괜찮았었고 버모 아이파크 때문에 인근에 있었던 그런 단지들도 줄줄이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버머의 뜰이나 뭐 버머 네거리에 있는 범프라든지 버머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억 선에서 9억에서 10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대부분 다시 정리하면 1등은 15억, 13억 5천, 그 다음 2등은 10억 정도. 동대구에서 지금 1등 단지, 주요 단지라고 하면 디어엘로, 이센디, 이안센터럴디, 동대구 화성 이 3개 단지인데 사실 디어엘로가 생각보다 지금 가격대가 지금 7억 정도? 분양가 대비해서 피가 한 1억 정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4월부터 해서 5, 6 입주를 했는데 60% 정도 실입주를 많이 했고요.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주를 많이 해서 소장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부동산 소장들 입장에서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실거주가 많다는 거는 손 안 닿는 단지거든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C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RR 같은 경우는 피가 1억, 7억 정도. 7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5구 타입이 그 타집 분들이 제가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세도 없고 지금 뭐 방향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갭이 한 2억 이상 정도. 제가 만약에 2억대 이상이라면 여기를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지금 뭐 수원 같은 경우도 5천 갭짜리도 있으니까 물론 구축이긴 하지만 있으니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어차피 또 신축이기도 하고 절대가가 싸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센디, 이안센터럴디, 그 다음에 동대구 화성 이 3개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동대구 화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때 입주를 하면서 1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매물도 없고요. 한 매매가는 한 6억 한 초반대, 6억 초반 중반, 6억 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고 이센디도 한 6억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 단지가 뭐 7억 보시면 디얼러가 7억 정도 매매가 나오시죠? 7억 네. 뭐 6억 5천 6천 이센디도 6억 3천 8천 동대구 화성도 6억 3천 6억 4천 5백 8천 그럼 7억 6억 한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성구 비수성구에서 가격대가 괜찮은 단지들은 7억에서 6억 중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장 갔었던 여기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 음 롯데캐슬, 아유 더워가지고 센트럴 스카이. 그때 하나부동산에서 네, 그 2호선 아니면 취급을 안 하는 사장님. 2호선 라인 따라서 네. 사라고 하셨던 하나부동산 소장님이 계시는 남산 롯데캐슬 아마 남산동에서 1등이죠. 남롯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한 7억 한 중반 7억대 초반 살만한 것들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7억 중반 거래가 꽤 많이 됐고요. 특히 이제 5구 사이즈 같은 거의 솔드아웃 거의 끝입니다. 거의 매물이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해도 막상 전화하잖아요. 매물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등을 비등비등하고 있는 왼쪽에 청라이스 자이도 지금 한 7억 초반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기도 5구 사이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네. 지금 수성구의 신축인데 5구 타입이 있는 단지가 거의 없어요. 신축이 5구 사이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동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타겟이기도 하죠. 5구 사이즈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신 자이 구축이죠. 얘는 10년 차도 지금 거래가 많이 돼서 속된 말로 살만한 물건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이제 저층이거나 타입이 좀 빠지거나 이런 물건들 아니면 가격대가 안 맞거나 5억 한 중반대 5억 5천 대신 자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진짜 추천을 많이 했던 단지거든요. 한 약간 4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차 아파트는 한 5억 5천 정도. 그러면은 비수성구에서 1등 단지들은 한 7억 이상, 7억에서 7억 이상. 뭐 동대구도 디얼러가 7억이었으니까 그 밑에가 6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0년 차, 11년 차 기축들은 뭐 살만한 단지들은 한 5억 5천, 5억 중반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신혼부부들이 지금 저도 블로그에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가 한 5억에서 한 5억 선? 6억대? 6억 미만으로. 그러면 이제 생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분들 보시면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잘 받으면 금리가 한 2.4%, 5% 정도 되거든요. 4억 받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 제외하고 나면 뭐 괜찮죠. 그러면 둘이서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5억에서 6억, 한 3억대 대출 정도 받으면 크게 부담 없이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데가 태평로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제 아까 남산동에 남산 롯데캐슬 청라이스 자이의 그 5구 사이즈들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대신 센트럴 자이나 신월성 쪽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5억대들 그런 단지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명덕 이편한,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네. 블로그의 제목이 그대가 트리거인가 였거든요. 지금 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성구나 남산동 정도의 입지는 안 되겠지만 대구의 더블 역세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명덕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에 네. 입지가 봐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외지인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왜 대구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입지? 모든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신다. 왜 그렇죠? 일단 입지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입지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형 이제 세대수가 많다. 그것만 해도 뭐. 제가 여담인데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후랭님도 운동을 하시지만 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요? 저는 원래 이게 전공이었으니까 개쩔던데요? 어깨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건지 삼각근을. 어깨는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운동 갔다가 여담인데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쳐다보시나 했죠. 유튜브 나왔다인겨?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어르신이. 네, 어르신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W 사는 게 많은겨. 범어 W. 두 번째가 저기 명동 로타리에 뭐 하나 짓고 있는데 뭐 그거 짓고 얼마 하는겨?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그만큼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저도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실거주로 이 가격, 괜찮은 가격대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후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피셜은 한 7억 선 정도, 7억 이상대 분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고민이 되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앞자리가 6이라고, 앞자리가 6이야, 분양가가. 그럼 무조건 숨도 쉬지 말고 뛰어가 했던 단지가 명덕 이편안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만약 7억대 이상을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7억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완판이 됐다고 할게요. 얘가 7억을 하게 되면 줄줄이 남산 롯데캐슬이나 청라이스 자이가 영향을 받겠죠.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입지가 더 좋은 지역들이. 이해하시죠? 근데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도 만약에 실거주라면 여기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재개발 구역 중에, 그러니까 입주권 중에 유일하게 피가 오른 지역입니다. 얘가 전국 피가 4억 초반이었거든요. 4억대였거든요. 그러다 얘가 작년 초에 저작년 연말이죠. 피 1억 8천까지 매물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제가 최근에 2억 5천, 6천, 그러니까 피가 5천, 6천, 7천 정도 올랐다는 소리죠. 작년 대비해서. 물론 전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1억 5천 정도, 2억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피가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입주권, 물건도 많이 없어요. 근데 2억 5천이라도, 피가 2억 5천이라도 대구의 재개발 구역에 무슨 피가 2억 5천이야 할 수 있지만 2억 5천이라도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평당 1,050인가? 그래요. 그럼 3억 한 6천, 5천 된단 말이에요. 3억 5천에 피 2억 5천 하면 한 6억 정도 잖아요. 매매가가.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 7억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입지에 내가 6억 주고 입주를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그렇게 일단 사업성이 좋아서 그래요.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일단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3억 5천이면 피가 2억 5천부터도 6억인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만약에 재개발 구역을 하나로 대구에서 한 3개만 딱 사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탑3 안에 들어가네요. 네,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뭐, 제 나름대로 그냥 피셜입니다. 뭐, 제일 좋은 거 사야죠, 사실은. 근데 그 돈이면 또 서울 가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남롯이나 뭐 청라이스 자이는 한 7억대 중반 보시면 되고, 기축인 대신 자이 같은 경우도 뭐 5억 중반.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도 지금 6억 중반.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도 5구가 거의 지금 5구 사이즈 있죠. 24평. 이 거의 뭐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실거주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 일반인 분들 있죠. 우리끼리 이야기로 민간인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이거를.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직 안 오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저희는 확실히 빠르잖아요. 몸으로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이트를 뭐 거래량을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많이 가니까 확실히 몸으로 느끼는 게 좀 다르긴 하죠. 다음에 이제 태평로. 태평로. 가보셨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임장할 때 한참 막 짓고 있었던 그런 단지들이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하고 있고. 1등 단지인 힐스테이트 도원 힐스가 지금 이제 입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RR 같은 경우는 주복의 특징이에요. 향에 따라서 갭이 많이 나거든요. 가격대가. 네. R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피가 1억? 한 7억 정도, 7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뒷동이나 이제 향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속된 말로 뭐 저층에 향이 아예 뭐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그런 타입들은 피가 마피 한 3, 4천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이 동네도 1등은 지금 7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했었던 달포일 있죠. 달성파크 브리저 힐스테이트 기억나시나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5억 초반 했던 단지들이 지금 한 6억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지금 정리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뭐 5천 정도 올랐다. 5억 중반에서 6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축인 이제 대구역 센트럴 자이, 17년식인 대구역 센트럴 자이도 지금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가격대가 4억 후반대란 말이에요. 말씀드릴 때 신혼부부들이 딱 사기 좋은 그런 가격대다 보니까 손을 많이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여기 삼총사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해서 좀 괜찮아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리가 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소진이 좀 빨리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별 표시해 놓으셨어요? 아, 여기가 뭐냐면 광역철도 있죠. 광역철도. 광역철도가 구미부터 대구역, 동대구역 이렇게 광역철도가 거치는데 그중에 신설역이 하나 생깁니다. 예정구역이 이제 예정지역이 여기 원대역.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정이다. 그러면은 예를 달성공역과 이제 약간 더블 역세권 같이 되는. 그러니까 광역철도. 일반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업전에 이제 제가 호랭이 촬영했을 때 말씀드렸던 광역철도가 이제 구미, 대구에서는 원대, 대구, 동대구 거쳐서 이제 경산으로까지 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신설역인 이제 원대역이 별표 있는 여기에 생긴다는 예정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직 예정인데 댓글이 달리는 거 보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태평로도 이미 7억 선, 1등은 7억, 밑에는 뭐 한 5억대, 6억 정도.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네, 대구가. 네. 그러면 수성구, 뭐 비수성구는 한 7억에서 7억, 1등은 7억에서 7억 중반, 밑에는 6억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단지들. 그리고 기축들은 한 5억 선,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구에서 갭 투자로, 어느 지역이든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대구에서 갭 투자로 한 지역 하나만 픽을 해라라고 하면 아마 저는 신월성을 하지 않을까. 항상 전세가율이 높고 살만하면서 세대수는 많고 그런 지역들. 네.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지역들이 한 군데씩 있거든요. 네. 대구는 신월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구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했었던 월성 2편나 월배 3정, 그다음 월배아이파크 2차 뭐 이런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꽤 됐어요. 월성 2편안 같은 경우는 입지가 이 지역에서 1등입니다. 구축이지만 얘도 지금 한 6억 정도, 호가가 5억 5천에서 보시면 6억 정도, 5억 후반대에서 6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정고점이 7억 2천 이러다가 지금 보시면 6억, 지금 다시 한 6억대 정도,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4억 초반,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억대까지 정도 보시면 되고, 얘가 왜 1등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여기 왼쪽에 조암초등학교가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월성에서 1등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대형 평형대 위주의 단지인데 유일하게 8사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괜찮은 단지입니다. 1등, 위치상으로는 1등이 위치상으로는. 근데 이제 아무리 연차가 있다 보니까 한 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신축 쪽으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월배 3정이라고 하죠. 월배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얘도 지금 한 6억 초반 정도. 8사 기준 5억에서 뭐 5억 중반대에서 6억 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지가 정말 좋은 건 아닌데 신축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신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수도 꽤 큰. 네, 작은 세대수는 아니죠. 1,300, 1,400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일대가 다 단지 워낙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뭐 같이 어우러져 뭐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배아이파크 2차인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배아이파크 2차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볼게요. 네. 위치가 1, 2차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세대수가 2,134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금 2,000세대 넘는 단지가 몇 군데 없어요. 현재는 한 5개 정도, 4개 정도,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단지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월성에서 2,000세대가 넘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단지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월배아이파크 2차를 말씀드리니까 내가 이 단지를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집에 가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처럼 네. 신월성에서 이제 대표적인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84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엄청 많이 됐죠. 이렇게. 거래가 지금 많이 됐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어제도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월베이파크 단지만 한 2달 한 반 동안 60건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신고만 돼 있고 실가가 안 뜨는 세대수가 있을 거잖아요. 거래가 있을 거잖아요. 하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부동산 소장님 통화해보면 이 동네만 바빠요, 지금.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거래가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얘도 가격대가 근데 사실 2,000세대 넘는 단지들이 잘 없기 때문에 대구에 없죠. 거의 신축 사이즈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서 가격대가 지금 5억 9천 여기 보이시죠? 5억 5천, 5억 8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앞동 뒷동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살만한 거 살려면 5억 중반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보시면 점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보시면 이거 매물대 위쪽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높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매물대 밑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만약 여기 너 살 거야? 실거주로 괜찮아? 하면 네, 저도 살 것 같아요. 그런 단지. 그때 이야기했던 알록달록한 이 색깔. 아, 맞아요. 네, 이 색깔을 칠하다 말았다는 그 그럼 겉에. 여기는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갭이 여기도 2억 5천 정도? 잘 받아야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3억 5천은 좀 몰릴 것 같고요. 한 3억? 3억? 3억 갭 3억? 네. 이 돈이면 2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이 돈이면 많죠, 할 거. 그러니까 대구가 제가 이제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어렵다. 절대 가격은 낮지만 투자금이 너무 들어가니까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이 돈이면 차라리 매매가가 싼 건 알겠어. 그럼요. 전체적으로. 절대가가 싼 건 알겠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지를 많이 보시냐면 네. 약간 신축이지만 이제 입지가 좀 빠지는 그런 단지들 있죠. 그런 단지들을 많이 보십니다. 아까 전에 남산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가 지금 7억 중반이었잖아요. 근데 맞은편에는 입지가 좀 빠지는 얘가 지금 앞자리에 보세요. 5자 보이시면 그거 신축이에요. 5. 그러네요. 전세는 3억 초반 이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금매 나온 거 5억 초반대에 사버리면 2억 갭의 신축을 사는 거거든요. 남산동에. 그럼 나쁘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적인 단지들보다는 신축이거나 입지가 좀 빠지는데 전세가는 만만치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이제 많이 좀 지켜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청라상안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런 단지들을 많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썼지만 놈이라 그래요. 오르는 놈, 가만히 있는 놈, 내리는 놈. 쉽게 말해서 이 상황에도 오르는 구역이 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가격대가 비슷한 구역도 있고 네. 내리는 구역도 있고 그 구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구에 대표적인 뉴타운 2개가 있거든요. 신암 뉴타운, 평리 뉴타운 두 개 뉴타운 중에 대표적인 구역을 하나씩 말씀드리자고 하면 신암 9구역이 사업 시기가 낮고 이제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철 직전인데 지금 관철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분위기 안 좋으니까 괜히 관철 나서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나니까 일단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성이 좋아요. 448명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1210이니까 곱하기 3배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매물인데 작년에 이제 감정이 2억 초반대 물건들이 피 3천, 4천 이랬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현재 딱 1년 뒤에 정고피가 2억 3,800이었습니다. 동네가. 현재는 지금 단독주택 제가 갔을 때 무피. 높이는 겁니다. 가격이 내렸다는 소리죠. 사업성 좋은 구역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감정가 이거 2억 8,600짜리 보이시나요? 네. 이게 단독주택인데 여기에 전세를 끼고 있어요. 4천, 5천 정도. 그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전, 7천 정도 보시면 되고 관리 처분이 나오고 나서 이주를 또 하면 이주 대출 한 50% 나오니까 또 투자금이 또 쫙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또 아파트 아무거나 잡아도 지금 갭이 한 3억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럼 또 고민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이 돈이면. 상황이죠. 이 돈이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론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게 추가 분담금 때문이잖아요. 건축비 상승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네. 서울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까 명덕 이편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다른 아까 전에 이제 신월성 갔을 때
그 우리 송현 재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중충 재건축.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어요. 데모했었던 조합원들이 그 건축비 상승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입지가 좋은, 예를 들어 사업성이 나쁜 구역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 있잖아요. 둘 다 입지가 좋아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둘 다 같이 갑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둘 다 입지가 좋아도 사업성이 좋은 구역들은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들은 힘들죠, 지금. 대표적인 데가 재건축들이 그렇습니다. 전국의 재건축들이. 특히 중충 재건축들. 근데 뭐 지방광역시나 서울만 해도 5층짜리 재건축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중충 재건축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다. 그래서 재건축은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주공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단타로 팔아먹었으니까 뭐 그거를 좀 더 알죠. 삽성이, 걔네들도 삽성 좋은 5층짜리도 장이 안 좋아지면 좀 힘든데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중층은 쉽지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평리 뉴타운, 평리 2구역입니다. 평리 2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평리동이 대구에서 입지가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평리 여기 비산동. 낯서네요, 저도. 안 가봤죠, 저희. 네, 안 갔죠. 왜 안 갔겠습니까? 빠져서. 네? 입지가 좀 빠져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제가 표현을 서울 분들한테 중랑구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 이사 가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심스럽지만 그러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성이 좋아요. 여기도 좋은데 작년에 제가 받았던 물건들을 보면 단독주택이 감정가 대비 무피였어요, 작년에. 지금 근데 이제 마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피 2천, 3천. 지금 최근에 받았던 물건이 연립주택인데 감정가가 1억 2천에 매매가 한 1억 정도. 마피 2천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가 좋은 게 공시가 1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를 취득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투자금은 적지만 투자금 적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이렇다 지금 대구 분위기가. 물론 뭐 앞전에 저희가 강의를 앞전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호랭이 TV 나와서. 네. 그때 그때 구역들 중에 제일 좋은 구역들과 뭐 안 좋은 구역들을 몇 개 했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구역들 2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역 좀 입지가 괜찮고 이런 구역들은 지금 거의 다 가격대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위 구역 수성 3위는 똑같아요. 아직까지 피 7억. 이거 수성 3위 명륜지구 같은 경우도 평당 2,500 그래요. 세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지금이나. 조금 빠지는 구역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 뭐 달자 01 구역이나 뭐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저온 분양가가 나오고 감정평가가 나왔던 구역들은 저온 분양가가 지금 한 4억 한 8천 정도 하거든요. 4억 7천에서 9천 사이 정도. 앞산정보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역들은 지금 뭐 노멀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온 분양가가 나와버리니까 이런 구역들은 2년, 3년, 몇 년 전에 저온 분양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온 분양가가 한 3억 5천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택도 없죠.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더 예를 들어 조합원당이 5천씩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지만 그러니까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발이 있겠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구역들 달자 01이나 앞산정보 같은 경우는 더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수성동 3가 범어 1동 기축 대형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데 네. 저평가라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왜 눌렸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눌려있을 거라고 대형 평형대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형 평형대가 많은 단지들은 늦게 보거든요. 늦게 오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대형 평형대 단지들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일단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로지 실거주자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구 사이즈가 거래가 많이 되고 84 사이즈가 거래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죠. 그러니까 차후에 올 겁니다. 차후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항상 주요 단지들, 아까 말씀드렸던 안테나 단지 같은 주요 단지들이 움직이고 84가 많은 그런 단지들, 5구나 84가 많은 단지들이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손이 많이 타고 실거주자들도 많이 손이 타는 단지들이 움직이고 나서 대형 평형대 위주의 단지들이 움직이죠. 사실 여건이 되면 주요 단지들 있죠. 그런 단지들이 움직이고 나서 이제 외곽 지역의 단지들을 대형 평형대 많은 단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내가 괜찮다면 그런 단지들을 가서 사도 되는 거죠. 언제가 같이 오를 거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순서가 오르는 순서가 다른 거지. 네. 뒤에 오르긴 할 거예요. 일반 민간인이나 실거주자하고 휘파람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휘파람님은 대구에서 어떤 거를 좀 관심 있게 어떤 장르?
어떤 물건 스타일을 좀 관심 지금 있게 현재요?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는 사실 재개발이죠. 역시. 예, 뭐 재개발을 물론 지금 분양권도 안 좋고 하는데 재개발을 왜 보느냐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보셨다시피 마피들이 절대 가격이 너무 싸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거고 만약에 실거주자분들이다 아니면 뭐 신혼이다 제 친동생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축 아파트들을 추천을 하겠죠, 제가. 분양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면 안 돼요? 근데 분양권이 괜찮은 분양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살걸요? 입지가 빠져요. 분양가는 비싸. 예를 들어서 뭐 디어일러가 7억 하잖아요. 아, 이 단지를 찍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7억 하잖아요. 근데 옆에 단지가 지금 분양하는데 입지가 좀 빠져요. 근데 걔가 7억이야. 오잉? 하겠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마피 5천은 최소한 돼야 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입주가 25년이야. 장이 25년이라고 해서 대구가 막 폭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26년쯤은 돼야 되니까. 그럼 제가 그때가 등기 쳐야 되는 상황 생기는데 조심스럽잖아요. 관심 있다는 거지 사라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저는 당연히 뭐 대구의 전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핀셋으로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서구 쪽 죽전역 어떨까요? 거기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축전역이 어떤 걸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신 게 있으실 겁니다. 힐스테이트 감삼 이야기를 하시는가? 요건 입주했잖아요. 뭐 이런 단지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지금 여기 마피들도 있고 해서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가격대를 같이 제가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이거 마킹해 놓은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들. 네, 제가 서칭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찍어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 초록색이라서. 아, 별표가 하면 이렇게 뜨는구나. 저 몰랐네요. 네, 아, 네. 즐겨찾기 같은 뭐 그런 네네,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보다. 제가 찾기. 이런 아. 식으로 주요 단지들 이렇게 다 제가 보는 단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야 이거? 다 해놨네? 축전 괜찮죠?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이 없고 실거주로 보잖아요. 그 마피로 가격을 싸게 산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쪽 단지들의 특징이 아시다시피 이제 주복들이, 그러니까 청량리처럼 대대로 주복이 많기 때문에 향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마피 8천 보고 갔는데 완전 저층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막상 가면 또 다르다. 임장을 꼭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 투자의 관점에서 수도권 안 보십니까? 좋아하죠. 아니 저는 다 제가 보시니까. 뭐 대구 울산을 사라는 게 아니라 대구 울산으로 돈 벌어서 서울 사라는 말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네. 어쩌네 서울 지금 어지간한 거 지금 뭐 구축도 지금 10억 하는데 맞습니다. 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집 사서 돈 벌어서 다시 집 사세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집 사서 돈 벌어서 결국엔 서울집 하나 사라는 건데 당연히 사야죠. 네. 지금 갭이 좀 붙어가지고 괜찮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시드가 10억 있어요. 무주택자로 만들어 시드를 10억을 만들었어요. 네. 서울에 큰 거를 좋은 걸 하나를 살까요? 그러기엔 좀 간이 쫄리죠. 아무래도. 10억을 덥석 네. 하나에 서울 하나에 이제 넣기가- 몰빵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또 절대 가격이 싼 대구 하나도 사고 싶고 뭐 다른 지역도 하나 사고 싶고 포지션을 조금 넓히고 싶다는 거죠. 이제 뭐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그러고 싶다는 건데 저도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무주택자예요. 근데 10억이란 돈을 주고 하라고 한다면 고민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자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긴 할 것 같아요. 한 군데 몰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라면 뭐 서울에 한 5억 갭, 7억 갭 정도 하나 하고 대구의 재개발 아까 절대적으로 가격 싼 거 있죠. 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거 하나 뭐 1억 5천 정도 실투금 들여서 하나 하고 나머지 뭐 타지방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는 순서를 매도 순서를 이제 예를 들어 뒤에 울산 하겠지만 울산에 분양권 하나 사서 1억 넣고 1억 먹고 그다음에 뭐 대구 재개발을 몇 년 묻어뒀다가 다시 원금 회수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 거는 그냥 영원히 가져가는 포지션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좀 더 뒤로 가면 갈수록 팔기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는 아무래도 지금 조금씩 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구축이라도 좀 더 늦게 매도 시점을 가지면 더 팔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내가 체력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한데 그게 본인 판단이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물건을 제가 수십 개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1주택자인데 이거 하나만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죠. 뭐 갈아타실 건지 그렇죠. 아니면 다주택자의 하나의 주택에서 하나를 뭐 정리하시는 건지 이사를 가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제 포지션은 일단 입지는 좋기 때문에 체력만 되면 들고 가시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거 팔아서 크게 살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실거주자들 이제 갈아타는 게 쉽지 않은 게 내 것도 잘 안 팔리고 판다고 해서 양도세 내고 살 때도 취득세 내고 더하기 빼기 하면 또 똑같거든요. 네, 그런 말씀도 드리긴 하죠. 좀 일단은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늦게 팔면 팔수록 좀 더 득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84가 지금 C타입 제일 좋은 게 7억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대구 센트럴은 주복인데 사실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들어간 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페이백 3천을 주면서 페이백만 먹고 나오려고 했던 그런 단지라서 아마 지금도 입주 시기 때가 되면 물론 디얼러에 비교하면 분양가가 정말 비싼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디얼러 입지적이나 단지 뭐 컨디션에 비하면은 동대구 센터리 떨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를 치실 생각을 하면 돈을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전세가 안 받쳐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근데 뭐 어쨌든 뭐 26년 입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뭐 아직 많이 남아서 어쨌든 뭐 입주하는 시기에는 조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는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알고 계셔라. 준비를 하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격이 막 정말 디얼러 상황을 봐야 돼요. 디얼러랑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디얼러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울산 전 공급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예. 아마 전국 광역시 중에 공급이 제일 없는 지역이 울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3년도에 작년이죠. 공급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동구예요, 동구.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뭐 GL자이나 뭐 전화 KCC나 이런 이제 좀 빠지는 입주 그 분양건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구 빼고는 작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었다.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분양 현황인데요. 그 2,640세대입니다. 울산도 미분양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있네요. 아까 대구가 한 10,000세대 이랬잖아요. 물론 인구수가 이제 대구 비하면 2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대구가 많은 거죠.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보시면 준공후 미분양 240세대예요. 준공후. 그러니까 대구는 아까 전에 꽤 늘었잖아요, 오히려. 네. 예. 울산은 이렇다 보시면 되고 울산의 분양건이 28년까지 23개인데 그중에 뭐 울주군이나 동구, 북구 빼고요. 가장 중요한 남구 쪽, 그다음 중구 쪽, 그러니까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 대구는 뭐 수성구, 중구 이렇게 가듯이 울산은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이렇게 가는데 울주군 빼고 동구, 북구 빼고 분양건들을 남구를 보면 이 정도가 다예요 지금 사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봉월로 사이에 있는 이쪽 라인들 보시면 됩니다. 문수로 봉월로 보시면 되고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울산은 이렇게 입주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없는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특이하게도 지주택으로 좀 성공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성공하다 보니까 지주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울산의 중구 비공익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따지고 보면 지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지주택이 많아요. 울산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안 잡힌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갑자기 공급이 늘어난다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할 시도의 기타 있죠. 지금 뭐 250이죠. 네.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기간의 숫자들과 비교해봐도 조금 늘었다. 조금 늘었습니다. 정말 크게 늘진 않았지만 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전세가 없습니다. 울산이 전세가가 높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울산의 구축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세대수 많고 선호하는 그런 구축들 단지들 있잖아요. 보시면 제가 잠깐 전세 2개 있죠. 신정현대홈타운 1단지 같은 전세가 2개 있습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2개 있어요. 딱. 보시면 5구 사이즈를 제가 볼게요.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소형 평일대를 많이 보는 이유는 네. 손타기가 좀 좋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좀 많잖아요. 일명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사이즈보다는
소형 평형대들이 좀 더 나중에 내가 엑시트하기가 좀 더 좋더라고요. 저 보시면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 2억 5천이잖아요. 매매가가 지금 보세요. 2억 7천입니다. 2천. 네, 2천 갭이죠. 대구는 2억이었는데. 아, 물론 대구는 얘는 완전 구축이고요. 보시면 이런 단지 지표가 되는 단지들을 보시면 세양청구 같은 경우도 전세가 2개 있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1,562세대 전세 2개 있어요. 왜 이렇게 적죠 전세가? 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구 쪽에도 우정 성경 같은 SK 같은 경우도 소형 평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5구 사이즈 같은 경우도 제 전세가 1억 7천인데 매매가 1억 8,500 이렇게 나와요. 전세도 높죠. 전세가도 높죠. 네, 좀 다르죠. 대구랑 분위기가 확실히. 그러네요. 네. 구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웃긴 건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대구는 사보면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울산은 지금 어떠냐면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갭이 이렇게 붙고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구축들 같은 경우는 구축입니다. 구축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데 신축들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갭이 좀 있죠. 자, 울산에서 1등이죠. 몬스라이파크. 몬스라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세가 5억, 5억 8천, 6억 8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구 아까 전에 범떠가 전세가가 4억 5천이었는데 13억 5천짜리가 울산에 지금 전세가 보시면 5억 8천, 6억 8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5억 8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매매가는 뭐 8억 5천, 뭐 좀 층 좁고 향 좋은 애들은 10억 이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예. 그러니까 좀 다르죠, 분위기가. 그리고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보모애들이, 예, 지금 보시면, 보모애들이 문수로 애들이 예를 들어 뭐 전세 한 개 있어요. 전세 한 개. 전세 6억, 매매 10억. 384세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두 개 단지가 일단은 울산에 지금 1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10억 선 정도, 9억 후반대에서 10억 선 정도, 9억에서 1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세가는 보시다시피 6억. 자, 몬스라이파크 1단지가 뭐 12억까지 갔다. 상방이 12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호가가 1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몬스라이들이 신축이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없는데 1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파트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1등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 전세가 6억, 60%대였잖아요. 구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대 나와 있는데,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분양권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혹시 이제 단톡방에 떴다방이랑 뭐 줍줍 줄 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 울산에? 그게 라이레스입니다. 못 보셨어요? 네, 그게 라이레스인데, 얘가, 입지가 어디냐면, 울산에서 1등 동네가 옥동 신정동이거든요. 대구를 따지면 범사 만삼처럼. 네. 서울로 치면 강남 4구처럼 여기에요. 여기. 신정동이 하지만 조금 빠지는 지역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2,000세대가 넘는 거의 없을 겁니다. 2,000세대가 넘고 울산에서 최초의 이제 뭐 4세대 커뮤니티, 수영장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울산에 이제 실거주자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입주 시기를 보세요. 28년. 뭐네요? 28년. 그게 거의 한 4년 가까이 남았죠. 4년 가까이 남았죠. 되게 일찍 많이 가네요, 남았죠. 그냥. 뭐 공기가 길어서 이점이 좀 있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가 긴데도 얘는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들고만 있으면 돼요. 난리가 날만하네요. 그렇죠. 입지가 괜찮으면서 대단지에 입주도 늦으면서 중도금 무이자야. 괜찮죠? 울산의 분양권들, 지금 입지 좋은 분양권들 보면 많아야 400세대, 아니면 300세대, 200세대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2000세대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지금 84 타입 RR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8억 8천, 확장비가 한 2,600 정도 하니까 9억 선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9억이니까 9천만 원 정도. 여기는 광역시 전매 제한이라서 손피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 그 현장에서는 6개월 풀리면 피가 1억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기한이 보세요. 28년 언제입니까? 28년 2월이니까 거의 한 4년 가까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3년 한 8개월 정도? 이 정도면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호랭이님이나 제가 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면. 4년은? 4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죠. 요 공사가 08입니다. 08.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들 숙제를 내서 조사를 한 거라서 부동산 소장님 명함까지 이렇게 해서 속된 말 한 1억 넣고 1억은 먹지 않을까 충분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왜냐면 아까 전에 1등 아파트가 10억 했잖아요. 10억 했었잖아요. 네. 얘는 지금 분양가가 9억이에요. RR 기준으로 해서 9억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 대구, 또 울산은 또 뒤에 공급도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따지면 울산이 지금 비싼 거 아니야? 분양가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울산이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느낄 거예요. 전국을 보고 있으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대구가 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비해도 서도 그렇고 인천에 비해서도 그렇고 울산이 지금 분양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폭등하는 정도의 가격까지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절대가가 너무 싸서 대구처럼 그래서 더 먹을 게 있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대구는 워낙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뭐 갭 투자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울산 같은 얘는 일단은 그게 없어요. 보유세도 없죠. 취득세도 없죠. 그래서 뭐 공기도 길죠. 그래서 손을 많이 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아르티스를 빼려고 하다가 아까 문수로 애들 있죠. 대구 울산의 1등 단지들 네. 문수로 아이파크 아래쪽에 있는 얘가 24년 10월 곧 입주해요. 270세대밖에 안 됩니다. 분양가가 지금 보시면 9억대가 넘어가요. 9억 정도. 근데 얘가 지금 거의 지금 10% 정도 빼고는 거의 분양이 됐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작은 세대수의 이 단지도 실거주자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손을 탔다는 소리거든요. 10% 빼고는 거의 분양이 다 끝났어요. 왜 그런 말씀을 실거주자들이 왜 많이 손을 탄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지금 지금 전매 제한 단지거든요. 전매 제한 단지에다가 입주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단지를 안 봅니다. 이해하시죠? 실거주자들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이미 실거주자들이 집도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울산은 이제 9억대는 그냥 인정을 하고 사는구나. 신축의 입지 좋은 1등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울산 분들은 9억대 1등 단지 1등 지역들은 울산 분들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 그렇게 따지면 라이레스가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몬스터 원피스라고 아르티스가 왼쪽 편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 오른쪽 편에 대로변에 있는 단지입니다. 얘도 입주 시기가 26년 6월이에요. 아직 한 2년 남았다, 그죠? 네. 세대수가 339세대인데 얘도 분양가가 뭐 중도금 유의자가 5%대인가? 한 5천만 원 나올 거예요. 한 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9억대인데 분양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손을 지금 제가 추천을 크게 못하는 이유는 중도금이 1회에서 6회차까지 있잖아요. 근데 1회나 6회나 1회차나 또는 6회차 둘 중에 한 번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제 들어가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여기도 실거주자분들이 조금은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9억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분위기가 이런. 아까 라이레스가 중요했죠. 그래서 라이레스가 9억대였는데 분양이 많이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뭐 사진을 가져올 건데 막 사람들 줄줄에 줄 많이 서 있었잖아요. 네, 떴다도 왔었으니까 한 9억 정도는 충분히 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어반피스가 위치가 여기잖아요. 어반피스 아래쪽에 보면 그랑파르크 몬수로 롯데캐슬 그랑파 이름이 겁나 원피스 그랑파르크 라레스.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썼던 타이틀 제목이 시어머니도 못 찾아오는 울산 분양권이었거든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랑파르크가 26년 얘도 8월 입주. 예, 뭐 세대수가 좀 작죠. 작은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 계약금이 5%입니다. 계약금 5%예요. 덜 묶인다. 얘도 한 9억 정도. 분양가가 9억 정도인데 8억 3천대인데 중도금 유의자는 확장비까지 하면 한 9억 정도인데 계약금이 5%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이 3개 단지나 4개 단지들 봤을 때 라이에스가 첫 번째지만 그 외 단지들을 좀 봤을 때는 한 계약금이 5%니까 물론 단지들 한 10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한 3개 단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정도? 라이레스, 원피스, 그랑파르크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재개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울산도 재개발이. 울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중에 1등이 이제 남구의 C039요. 울산은 참고로 재개발 입주권이 A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B는 재개발, C는 재건축 이렇거든요. 네. B는 재개발, C는 재건축인데 네. 일단 울산의 그러니까 입주권 중 1등이 C03이에요. 남구의 C03인데 문수라 아이파크 바로 왼쪽에 있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제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비싸요. 여기 재건축이다 보니까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통합재건축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비싼 게 신림숲이라는 단지인데 지금 8억 합니다. 8억.
8억이요? 네, 8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말씀을 못 드리죠. 이 돈이면 돈이면 수성 3일을 가거나 이 돈이면 서울을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울산에 입주권을 하나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하나를 울산에 무조건 재개발을 하나 한다고 하면 중구의 비공사구역을 제가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지금 번영로 센트리지가 이렇게, 참고로 울산은 뭐 번영로, 문수로 이렇게 이름을 따거든요. 지역을. 예, 번영로 비공호구역. 여기가 지금 울산에 지금 중구 중에는 1등인데 8억에서 8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보시면 비공사구역. 관처가 지금 예정 2월 달에 관처 예정인데, 보시면 몇 세대냐면 얘가 지금 분양 세대수가 3,885세대예요. 원래는 4,000세대였습니다. 근데 좀 수정을 했죠. 대형을 또 넣고 5구를 빼면서 세대수가 아까 전에 라이레스가 2,000세대 좀 넣는데도 그만큼 난리였잖아요. 얘가 지금 거의 한 4,000세대예요. 아마 울산에서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일단 조합 말입니다. 이주비가 100%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2억이면 2억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추가 분담금 잔압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분담금 이제 추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성이 곱하기 4배예요, 여기가. 워낙 좋으니까. 일단 조합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조합 분양가 3억 6천, 평당 1,060. 그러면 3억 6천인데 지금 여기 번영로 센트리지가 지금 8억에 8억 5천 하거든요. 네. 그럼 피가 얼마면 사겠습니까? 네, 3억 6천에서 곱하기 피 한 3억에도 6억 6천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옆에 구역이 지금 8억 8억 5천 하니까 지금 보시면 전고 피가 3억 8천 정도였어요. 지금은 한 2억 선 정도, 2억에서 2억 2천 정도. 3억 6천 플러스 2억 정도 하면 5억 6천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갭이 한 3억 정도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4천 세대 정도 되니까 3,885세대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사실 울산장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뭐 3억 8천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10억 갈 수도 있습니다. 줄줄이 난구가 막 10억이 넘어가고 하면, 뭐 수라이파크가 정고점이 12억이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2억 갔다고 하면 지금 중구 1등과 남구 1등의 갭이 한 가격대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거든요. 그 정도 얼추 따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얘도 유치할 수가 있겠죠, 가격대를. 그래서 만약에 울산에 재개발을 하나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하지 않을까, 비공사구역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피가 2억인데 대구는 못 피웠잖아요, 재개발이. 네. 이 돈이면 대구는 못 피웠잖아요. 이 돈이면 못 피는 데를 한. 대구는 못 피웠잖아요. 네. 마피도 있고. 네. 물론 뭐 입지가 좀 빠지긴 하지만 네. 얘는 어쨌든 피만 해도 2억에서 2억 2천을 하니까, 이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중에 이주비 대출 다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감정가 2억에 피 2억 2천짜리를 산다고 하면 내 돈이 처음에 4억 2천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주비 대출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대구는 지금 못 핀데 지금 아예 못 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네요. 고민되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 분양권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 드리는 게, 비교적으로 대구 대비하면 싸다. 싼 게 아니라 피가 있으니까 대구가 더 싼 거죠. 만만치 않다. 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분양권은 아까 라이레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한 피 1억은 붙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9천 넣고 뭐 피 주고 산다라고 하면 뭐 1억 넣고 1억 먹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일단 많이 남았잖아요. 28년 뭐 2월인데 네. 이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사실. 네. 부산 북항 재개발 대장 대 범떠. 입지만 봤을 땐 범떠는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범떠가. 최소한 돈이 있으시면. 거의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질문 되게 많이 하시죠. 부산이 안 가는데 울산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죠. 대구 안 가는데 포항에 갈 수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 저도 아까 그래서 소대에 말씀드릴 때 가격대가 좀 비싸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이레스를 무조건 가져가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네. 분양권이라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취득세도 없고 보유세도 없고 그냥 들고 있다가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부산이 아마 그때가 되면 괜찮을 거라서 아마 부산도 저는 대구보다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그렇죠. 부산이 안 가면 울산이 갈까요?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먼저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파트 추천을 적극적으로 이제 아까 구축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전국에서. 네. 제가 봤던 물건들이 수리해서 이제 전세를 최고 높게 올려놨던 그런 물건들이 투자자들이었고, 울산 분들 아닙니다. 타 지역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봤잖아요. 뭐 매매가 1억 7천에 전세 뭐 1억 7천 뭐 네. 이런 물건들 다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세팅을 하려고 지금 나온 물건들이라서 휘쌤이 보시는 서울 전망 궁금합니다. 좋죠. 뭐 전망이 어디 있어요? 서울은 좋은 거지. 자꾸 내린다는 소리를 하시던데 뭘 내려요? 지금 이미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자꾸 심한 고문을 하고 있어 짜증나게. 뭐 2차 하락이 온다, 대두께 바운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강대강 대치가 됐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하락론이 좀 더 목소리가 셌는데 이제는 거의 뭐 51대 49, 뭐 6대 4, 4대 6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서울에 대한 전망이. 이 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좋죠, 서울은. 네. 아까 그랬잖아요. 집 사서 돈 벌어서 다시 집 사세요. 없는 돈 지방에서 돈 벌어서 서울 집 한 채 사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값이, 나는 서울 집값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물론 소폭의 하락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요. 크게 뭐 진짜 예전처럼 IMF가 오지 않는 이상은 뭐 이미 뭐 사실 제가 뭐 갭을 5억, 10억 들고 와서 투자자가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실고자들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동생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서 나는 집 사게 할 거다. 집 사게 내 친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2차 하락이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명의적인 부분이 좀 프리해진다면 서울 수도권을 계속 보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게 다주택자들, 법인들 할 게 없다. 맞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오피들. 근데 저는 이제 3년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게 서울의 주요 요지의 원룸 오피들 괜찮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가격에 절대로 지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빌라도 지금 2억을 하는데 서울의 주요 초역세권 멀쩡한 그런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름 없는 오피스텔 말고 브랜드 오피스텔들이 지금 2억을 하니까 전세돈 1억 8천 9천이야. 뭐 저는 못 짓는다고 보고요. 물론 투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칼리오피 누나가 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이제 주요 요지의 빌라들이나 뭐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저는 차라리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미 석빌드를 많이 서울 거 사파를 했었잖아요. 그때 느낀 게 항상 봤던 거는 토지,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위평인 걸 많이 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 땅을 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나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도 저는 명의나 뭐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지. 다주택자는 일단은 자기 물건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도 뭐 칼리오피 누나하고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니면 경매로 뭐 월세 세팅을 하든지 경매 물건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보고 있으면 수익률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다가구들이 막 나오거든요. 경매 물건들이. 그런 거 추천합니다. 아니면 취득세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긴 하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들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가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대구는 일단 주요 요지들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는데 단지 이제 투자가 쉽지 않은 게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고.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주요 요지들 아파트들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고 지금 실거주자들 손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고 이제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계속 저는 오히려 아파트는 뭐 서칭이 쉽지만 뭐 주기적으로 임장을 다닐 거는 재개발들 임장을 다닐 것 같고요. 분양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파트들이 좀 오르고 나서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까딱 잘못 하다가는 등기 칠 수 있으니까 막상 가면 못 살 것 같고. 울산은 가장 이제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분양권은 그나마 울산이 투자하기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절대가 싼 거는 대구의 재개발이 제일 싸고요. 기획 투자를 한다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돈을 수도권을 갈 것 같은데 경기 남부권으로 수원 가겠습니다. 왜 수원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일단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랐고요. 지금 구축 같은 경우는 5천 개까지도 붙었거든요. 5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돈이면 대구보다 울산보다는 당연히 수원을 사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 뭐 1억 넣고 1억 먹을 생각이면 울산 분양권을 좀 볼 것 같고
그러면 절대가만으로 가장 싼 거를 본다면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중에 가장 도매가 재개발이잖아요. 대구 재개발을 좀 지켜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로 간다면 울산과 이제 예를 들어 대구와 뭐 대전과 뭐 전국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가성비 좋은 게 수원이라고 좀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공부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지금 시기에는 뭐 1년 뒤엔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시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의 계획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투자의 관점에서 뭐 열심히 지금 임장은 하고 계시고 뭐 기본적인 건 다 하고 계시니까 뭐 이제 솔직히 좀 길게 봤을 때는 경기 남부권을 계속 볼 것 같아요. 저는 뭐 수원, 용인 뭐 이 정도 계속 볼 것 같고요. 대구는 계속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냥 마지막은 서울이니까. 근데 이제 제일 만만한 게 경기 남부권 같아서 만만하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대구가 싼 거는 확실히 싼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를 것 같은 거는 울산인 것 같고 절대 가격이 싼 거는 대구인 것 같고 길게 봤을 때는 경기 남부권인 것 같고 영원히 들고 있을 거는 서울이고요. 그렇습니다. 야, 어쨌든 모아서 서울에서 등기치는 그게 정답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 향후 몇 년 뒤를 생각을 했을 때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경기 남부권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겠죠. 계속 하고 있을 거고 또 임장을 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